네, 어제 충격을 딛고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동시에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2%가량 상승하는 가운데 기관 수급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어떤 분과 함께 이렇게 불장 안에서 또 좋은 종목들 잡아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진행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공개해 주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두 종목인데요. ICTK 오늘장도 1%대 반등 나오고 있고 18.8% 최고가 기준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3일 역시 만나봤던 CMTX도 오늘장 무려 10% 급등세 시현하고 있죠. 목표가로 12만 6,700원 주셨었는데 지금 그 목표가도 뛰어넘고 13만 5,8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48.2% 기록 중인데요. 자, 지금 ICTK, CMTX 두 종목 모두 상승 중이고 특히 CMTX는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단 말이죠. 두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ICTK는 그래도 양자 보안 쪽에서 성과를 낼 만한 쪽인데 약간 뭐 테마성의 종목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용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통신 장비 쪽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되 일단 지금 뭐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약간 멈칫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중은 좀 줄여서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은 근데 안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이고 두 번째 CMTX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소부장들이 부각받으면서 참 좋긴 좋은데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단기 보유예수 물량 좀 소화하고 레벨업이 시도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TSMC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리콘 파츠 쪽에서는 성과를 충분히 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또 이제 보유예수 관련된 쪽 얘기도 계속 또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살짝 줄여서 나머지는 지난번 고목가 나왔던 시가 부분 있죠? 공모했던 시가 부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나머지는 홀딩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자 보안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ICTK 같은 경우는 지금 18%가량의 상승폭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수익 보고 계신 분들 한해서입니다. 자, CMTX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여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 물량을 차차 해소해 나가면서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리뷰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 어제 모두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 200억 달러 시대 개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주도주 포지션을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반도체는 올 상반기 그리고 올해 내내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우리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반도체 쪽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한 중반 넘어서면 올해 중반 넘어서면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서 공급 쪽이 좀 확대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메모리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충분히 이용해야지라는 쪽에서 공급 쪽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좀 지나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미리 생각하지 말자. 좋을 땐 좋은 거 누리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관련돼서 충분히 성과를 내는 종목인데 또 신규 상장주예요. 네, 근데 그래도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도 봐야 될 반도체 소부장주 쪽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지만 기술력은 꽤 똘똘하다라는 쪽에서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똘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장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테라뷰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신규 상장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테라헤르츠, 두 번째 키워드 글로벌 협력입니다. 자, 이 테라헤르츠 지금 반도체 공급 쪽을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이 테라헤르츠는 어떤 쪽으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글자는 한글로 세 글자인데 영국 기업입니다. 예. 네, 영국 기업이면 영국 발음으로 해주시죠.
쉽지 않은데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예, 별걸 다 시키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테라헤르츠가 어떤 거냐면 1초에 한 번씩 진동 전자기파가 나온대요. 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마사지 기 비슷한 거겠죠, 느낌은. 예.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투과력이 높아지고 안정성이 있고요. 게다가 또 안 분해해도 되다 보니까 안쪽에서 내부적인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해상도도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디 쓰이냐면 반도체 쪽에서 비파괴 검사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 관점과 함께 또 2차 전지 쪽에서도 쓰이는데 몇몇 쪽에서 이제 검사하는 테스트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전극 공정의 두께가 일정하게 돼 있는지 그런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테스트 쪽에 그래도 알려지지 않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쪽인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또 연관되게 되면 할 거 많습니다. 방산도 되고요, 우주항공도 되고 또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만. 그래서 중요한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도 어떤 산업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정이 점차적으로 정밀화되면서 100개를 만들어서 100개를 모두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테스팅 쪽이 더더욱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테라뷰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기술력 역시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글로벌 협력입니다. 지금 미국의 HBM 대형 고객사와 협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서 그렇지 그럼 마이크론인가요? 네, 뭘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다 알고 있는 뉴스 나왔던 얘기인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자사칩의 공급을 하는 회사들한테 테라뷰 장비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고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바로 우리 HBM 쪽에서 관련된 검사 장비 쪽을 들어가겠다라고 단연간 서비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은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좋으면 왜 실적이 아직까지 안 나오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자폭이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R&D 해야 되고 관련된 쪽에서 납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더 늘어나고 하는 쪽에서 비용은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쪽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이런 것도 주의해야겠죠. 1월 9일 날에 18%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쪽에서 조금 묵직하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8,000원입니다. 그럼 얼마 안 되네요. 그러게요. 그 긍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갔다가 다시 쭉 빠져서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아직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쪽에서 어떤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봐도 될 만한 쪽인 것 같고요. 이제 다른 거 모르겠고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쪽에서 분기 실적들이 조금씩 가셔야된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가격 전략까지 갈까요? 좋습니다. 네, 시키면 가야죠. 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9,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봤는데 이제 살살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밀리지 않고 보호해서 해줘야 한다는 관점 쪽에서 그걸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9,000원대 초반 정도라고 봤는데 좀 올라가다 보니까 한 9,200원, 300원 정도 이 정도쯤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기대 수익률은 한 지난번 박스권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한 30%, 한 4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보시면서 한 13,000원대 정도쯤 저항 돌파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7,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론의 선택을 받은 테라뷰 하반기쯤이면 실적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솔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테라뷰가 좀 상승을 하면서 9,200원대, 9,300원대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대 수익률 40%까지도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3,000원대 고점 돌파를 해주는가 여부 반드시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테라뷰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발굴 과연 어디서 찾아볼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의 오늘 쇼핑객 5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유통가의 이 K-쇼핑 키워드가 정말 말 그대로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통주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주의 저평가 탈출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대표님? 네,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예. 와서 돈 써주시면 저희는 땡큐 하고 봐야 될 섹터와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일단은 가장 먼저 호텔 쪽들이 반응을 하죠. 네, 그에도 불구하고 나도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앵커님도 자주 가시고
저는 집 앞에서 슬리퍼 끌고 가는 네. 그쪽의 회사 하나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뭐 하나 이렇게 많이 지켜보다 보니까 이쪽도 되겠구나라는 쪽에서 한 회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이 슬리퍼를 끌고 가는 곳 과연 어떤 곳인지 오늘의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기대해도 좋을지, 두 번째는 저평가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이 두 부분 살펴볼 텐데요. 자, 결국에는 외국인 관광 유입객이 현대백화점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러티브죠. 네, 일단 지금까지 이런 몇몇 업체들 보게 되면 면세점 때문에 고생하는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그쵸. 네,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나가고 안 되고 고생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잘라냅니다. 그런 과정들로 봤을 때 현대백화점도 동대문 시내 면세점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은 이제 두 곳 중에서 한 곳이 정리가 되게 되면은 나머지를 가지고 영업을 했을 때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어느 정도 좀 이제 어떤 그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에 좀 중점을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 게다가 좀 아까 슬리퍼 사러 백화점을 가는데 슬리퍼가 떨어져서 백화점을 가는데 가다 보게 되면 느껴지는 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중심으로도 그렇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그냥 예전처럼 뭐 명품 코너에 가서 많이 사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되게 소소한 거 소소한 거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근데 백화점이 단가가 다 높지 않습니까? 밑에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 2층, 지하 2층 가게 되면. 네, 거기서 나오는 음식료 코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약간 체험용으로 바뀌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워낙 약세가 되면 그분들의 약간 좀 소비력은 높아지겠죠? 그런 쪽까지 같이 연결되게 되면 생각보다 긍정적일 것 같고, 게다가 또 설이 있습니다. 네, 설이 있으면 왠지 또 백화점 한번 쭉 가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저희가 돈을 벌었어요. 네, 지금 주식이 활황이 되다 보니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예전엔 이런 거 어떻게 사라고 했는데 필요해? 사줘?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부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백화점에 대한 기대감들은 레벨업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저평가의 흐름은 충분한데 그중에서 이제 인수했던 지누스가 있습니다. 지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관세 때문에 힘들고 많이 위축됐다가 작년 보니까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구조조정 좀 하고 거기다가 상계 관세는 제로로 나오는데 매트리스 쪽들, 그러니까 가구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25%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매트리스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생각보다 그동안 좀 적자폭을 까먹었던 부분들이 되살아난다라고 했을 땐 연결 실적 쪽은 괜찮겠죠. 그런 것까지 봤을 때 선행 PR이 8배입니다. 그리고 또 PBR이 0.5배. 그리고 또 주주가치 계속 또 강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게 되면 좀 이게 비싸지 않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신세계는 저기가 있는데 아무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지분이 있다고 해서 저기가 있는데 현대백화점은 그거 없이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 격차를 좀 따라잡아야겠다라는 쪽들의 변화를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쇼핑 키워드를 안고 현대백화점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현대백화점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좀 올랐어요. 어제 딱 좋았는데 어제 주식은 음봉에 살아. 그러니까요. 어제 같은 날 딱 좋은 날이었었는데 오르다 보니까 오른 대로 하게 되면 일단 박스권 상단부가 지금 거의 한 10만 원대 근처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점을 계속 높이는 모습들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돌파해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기대를 살리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안착하게 되면 한 11만 원, 12만 원대 정도까지도 한번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별로 안 비싸요. 네, 주가는. 네, 그런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기대 수익률 한 20% 바라보고 손절가는 8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5% 상승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랫동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9만 3천 원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로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도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